밤의 장막이 서울을 뒤덮을 때 고혜우는 또 다른 가면을 썼다. 낡은 반지하 방의 삐걱거리는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녀는 낮 동안의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고혜운이 아닌 어둠 속을 누비는 전설적인 도둑 고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날렵한 몸은 검은색 옷 속에서 그림자처럼 녹아들었고 그녀의 눈은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혜운의 어깨에는 언제나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동생, 고은우 때문이었다. 은우는 7살의 어린 나이에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매일 밤 통증에 시달렸다. 은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고가의 수술이었다. 혜우는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누나, 빨리 와야 돼. 알았지? 잠들기 전 은우가 남긴 희미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은우의 작은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은우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은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흉터가 하나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고로 생긴 흉터였다. 기이한 문양의 흉터는 마치 그녀의 과거를 봉인한 듯 그 어떤 것도 떠올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흉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날 밤 혜은의 반지하 방에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편지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거액의 수표, 그리고 정교한 설계도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은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고 설계도는 한서준이 사는 펜트하우스의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상세하게 담고 있었다. TK그룹 한서준 총수의 집무실에 있는 이 반지를 훔쳐주십시오. 성공하면 이 금액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익명의 편지에는 그녀의 예전 별명인 고스트가 적혀 있었다. 혜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수표에 적힌 금액은 은우의 수술비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그녀는 은우를 위해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밤 낡은 방 안에서 잠든 은우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은우야, 누나가 꼭 돌아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누군가가 던진 미끼를 물었고 그 미끼는 그녀를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었다. 고해우는 편지에 담긴 설계도를 보며 치밀하게 작전을 짰다. 그녀는 TK그룹 총수, 한서준의 펜트하우스를 수십 번이나 시뮬레이션했다. 첨단 보안 시스템은 그녀에게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그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낮 동안 틈틈이 펜트하우스 주변을 탐색하며 경비원의 순찰 경로와 CCTV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은우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으로 그녀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녀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밤,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검은색 후드티와 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도시의 밤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건물 외벽을 타고 펜트하우스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의 고양이 같았다. 그날 밤, 한서준은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했다. 그는 회사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 때문에 심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샤워를 마치고 그는 무심코 방을 둘러보았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그의 삶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그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공간이었다. 그는 텅 빈 공간에 서서 자신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때 그는 미세한 인기척을 감지했다. 펜트하우스의 집무실에는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고 그곳에 그녀가 훔쳐야 할 반지가 있었다. 혜우는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설계도에 따라 금고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한서준이었다. 그는 샤워를 막 마치고 나와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탄탄한 몸과 젖은 머리카락은 혜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뒤로 물러서다 그만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공간에 크게 울려 퍼졌다. 개옥이 누구야?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혜우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었다. 서주는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느리게 걸어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혜운이 숨어있는 어둠 속을 꿰뚫고 있었다. 혜운은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만 서준의 움직임은 그녀의 모든 경로를 막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침입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침입자가 평범한 도둑이 아님을 직감했다. 혜우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서준은 그녀의 작은 몸짓과 겁에 질린 눈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펜트하우스를 지키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히 돈을 노리는 도둑의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잃은 듯한 깊은 슬픔을 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야?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혜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은우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는 실패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 은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러나 서준은 그녀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에게서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도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한서준은 고혜운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결박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저 펜트하우스의 서재에 앉아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혜운은 차가운 시선에 몸이 굳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이 상황의 비현실성에 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떠한 적개심도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묘한 호기심과 냉철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같은 실력자가 단순한 은반지를 훔치기 위해 여기까지 왔을 리 없어.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혜운이 가진 도둑으로서의 뛰어난 기술과 그녀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을 동시에 읽어냈다. 그녀의 행동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한 것임을 직감했다. 말해봐! 누가 당신을 보냈지? 혜운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의 의뢰인과 은우의 안전을 위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서준은 그녀의 침묵을 읽고는 피식 웃었다. 그는 혜운의 손목에 있는 기묘한 흉터를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와 같은 문양임을 알아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서준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한 통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와 함께 은우의 진료 기록,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혜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밤낮으로 찾아 헤매던 정보들이 그의 손에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그 대가로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혜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제안한 것은 계약이었다. 가짜 아내의 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은우의 수술비를 받는 계약. 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회사 내부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 적은 그가 사랑했던 은반지 안에 숨겨진 비밀을 노리고 있었고 그 비밀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한 자의 흔적과 관련이 있었다. 서준은 혜운의 뛰어난 능력과 정체를 숨길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적을 색출하려 했다. 걱정하지 마.
진짜 아내가 되라는 건 아니야. 그저 잠시 동안. 사람들 앞에서만 내 아내 행세를 해주면 돼. 당신의 동생, 은우의 수술은 내가 책임질 테니. 서준의 제안은 혜은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은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 자유, 그리고 그녀의 삶까지도.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은우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혜우는 서준의 펜트하우스에 머물며 그의 가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서준은 혜운에게 고급스러운 옷과 장신구를 선물했고 그녀에게 사교계 예절을 가르쳤다.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에서 밤에는 유명한 도둑 고스트 파토, 이제는 완벽한 재벌 총수의 아내 고혜운으로 변신해야 했다. 그녀는 서준의 회사 사람들을 만나며 그의 주변을 살폈다. 그의 오른팔이자 부사장인 이현우, 그리고 한서준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여배우 민서연까지. 그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녀는 이 기묘한 계약 결혼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준의 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은우를 위한 이 모든 희생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서준의 행동에 대한 묘한 궁금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왜 그녀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의 내부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혜운이 한서준의 펜트하우스의 가짜 아내로 들어온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재벌 총수의 아내 역할을 소화해냈다. 그녀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우아하고 그녀의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서준은 혜운의 재능에 놀랐고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계약 관계의 파트너가 아닌 조금씩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준의 그룹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자선 파티가 열리게 되었다. 혜우는 서준의 팔짱을 끼고 파티장에 들어섰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우아한 모습은 재벌가의 숨겨진 보석처럼 빛났다. 그러나 파티의 화려함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서준의 가장 큰 적이자 부사장인 이현우는 혜운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서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혜운은 그에게 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처럼 보였다. 현우는 혜운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흥신소를 고용했다. 그는 혜운이 매일 밤 은밀하게 병원을 찾아가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혜운이 반지하방에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그녀의 진짜 신분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이 사실을 서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준을 파티장 한쪽으로 불러내 비열하게 속삭였다. 총수님, 혹시 총수님의 아름다운 사모님이 과거에 전설적인 도둑 고스트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우의 말에 서준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혜운이 입고 있는 드레스에 몰래 부착한 도청기를 통해 그녀가 은우와 통화하는 내용을 파티장의 사람들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은우야, 누나가 꼭 너의 수술비를 마련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 혜운의 절박한 목소리는 파티장의 사람들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모두가 혜운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현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혜운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아니, 남편이 TK그룹 총수인데 수술비가 없으시다니. 혹시 총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짜고 치는 사기꾼이 아니신지. 현우의 노골적인 모함에 혜운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비밀인 은우의 존재가 이렇게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서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혜우는 그가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때 현우는 혜운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이 흉터는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하다가 생긴 흉터라고 들었습니다만 현우의 손에 잡힌 혜운의 손목에는 기이한 문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흉터는 서준의 손에 끼워진 반지와 똑같은 문양이었다. 서준은 현우의 행동에 분노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나 이미 파티장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혜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정체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녀는 더 이상 서준의 곁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서준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절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현우의 폭로로 인해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모두가 혜운을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서준은 혜운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지만 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총수님, 저 여자가 바로 우리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빼돌린 스파이입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현우는 혜운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 그의 말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혜운은 현우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서준이 단상으로 올라섰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서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현우 부사장, 당신이야말로 추악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군. 내 아내는 스파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을 구한 영웅이다. 서준의 말에 파티장은 술렁거렸다. 현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총수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군요. 저 여자의 동생은 도박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총수님께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그 순간 서준은 혜운의 손목을 잡고 그녀의 흉터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 또한 보여주었다. 이 반지는 저희 가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흉터는 이 반지의 문양과 똑같습니다. 그는 이어 준비했던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20년 전 그의 아버지와 그의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혜운이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가족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혜운의 아버지는 서준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소중한 동료였고 그들의 가문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서준의 아버지는 그들의 문양을 잃어버린 친구의 딸을 찾기 위해 이 반지를 만들었고 그들의 가문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서준은 혜운이 은우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은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도 알고 있었다. 현우, 당신이야말로 나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던 장본인이지. 당신이 혜운에게 반지를 훔치라고 의뢰한 것도 그 반지가 나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금고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 서준은 현우가 보냈던 익명의 편지와 그가 회사 기밀 자료를 빼돌린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서준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혜운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 혜운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쳐 현우를 체포했다. 현우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혜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운아, 미안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혜운은 눈물을 흘리며 서준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훔치려 했던 반지가 사실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사랑을 찾아주는 열쇠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닌 서준의 곁에서 빛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현우 부사장은 파티장에서 체포되었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와 횡령,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잃은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TK그룹은 이현우로 인해 흔들렸던 기업의 신뢰를 회복했고 한서준은 더 확고한 리더십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해운은 더 이상 고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도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한서준 총수의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잃어버렸던 과거를 되찾은 고해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서준의 도움으로 은우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은우는 건강을 되찾았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은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해운은 서준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선물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의 관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서준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당신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당신이 제 과거를 모두 알고서도 저를 믿어줬을 때 제 마음속에 갇혀있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부터 당신은 내게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어. 당신의 눈빛에서 나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봤지. 당신이 은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의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해운은 서준의 곁에서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안정감을 느꼈고 서준은 해운의 곁에서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삶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다. 해운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도둑질이라는 위험한 재능 대신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뛰어난 감각을 살려 새로운 일을 제안했다. 그는 해운에게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건 디자인 회사를 차려주고 싶어 했다. 해운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서준의 진심 어린 응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통해 이제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성장의 과정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고해운과 한서준의 삶은 완벽한 그림처럼 행복하게 이어졌다. 은우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닌 새 가족의 따뜻한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해운은 서준의 응원에 힘입어 고해운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서 탄생한 주얼리들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스튜디오는 금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의 고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한서준의 아내이자 사랑스러운 은우의 누나 그리고 존경받는 디자이너 고해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해운은 서준과 함께 고해운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젊은 예술가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녀의 재단은 익명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느 날 오후, 해운은 재단이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처럼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말을 잃은 채 늘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운은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았다. 그 흉터는 마치 그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 해운은 소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그 상처들은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젠가 빛을 낼 수 있는 특별한 보석이 될 거야. 해운의 따뜻한 말에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소녀의 미소는 해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펜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해운과 서준.
그리고 은우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은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두 사람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준은 그런 은우를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혜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끝난 후 혜우는 서준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서준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혜우나,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 밤, 나는 당신에게서 도둑의 눈빛이 아닌 가장 순수한 영혼을 봤어. 당신은 내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되었어.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혜우는 눈물을 흘리며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낡은 반지하 방의 어둠 속에서 쫓겨난 불행한 소녀였지만 이제는 서준의 곁에서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한 사람의 아내이자 두 가문의 잃어버린 인연을 찾아낸 운명의 주인공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훔치려 했던 반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영원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